자, 버핏 투자 그 독서클럽 실전 독서클럽 4기 이제 우리 주식 초보자분들을 모셔놓고 주식이 정말 어려운지 아니면 쉬운지 제가 여기서 핏대 높여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그럴 필요 없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어떻게 해요? 어려운지 쉬운지에 대해서 한번 결론을 내보자고요. 아셨죠? 그러면 먼저 이제 1, 2, 3, 4, 5, 6, 7, 8, 9, 10, 11, 12로 해놨으니까 순서대로 하실래요? 아니면 자기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는 해보겠습니다 라고 투자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을 한 분씩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해볼게요. 예. 모르니까. 예. 모르는 사람이군요. 예, 말씀하세요. 저는 실제로 이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예. 정말 주식에 대해서 몰라요. 예. 모르는데 그냥 그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용해서 그냥 삼성전자 제일 좀 저렴할 때 사놨거든요. 4만 6천 원 정도 할 때. 어제 검색해 보니까 5만 9천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모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냥 이 회사가 가능성이 있고 전망이 좋고 든든하다. 그러면 그냥 사놓는데 내가 갖고 있는 여유돈으로 사놓고 그렇지. 이거를 버렸다 쳤어요. 이 돈? 없다. 없다. 그리고 사놓고 그냥 가만히 편하게 그냥 있는 거예요. 묻어두는 거예요. 그냥 나를 믿고 회사를 믿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2번을 실패했는데 그건 금하고 달러였어요. 달러도 사놨어요. 달러가 한참 이렇게 올라가서 1800, 1900 할 때 유원이 유튜브를 봤는데 앞으로 굉장히 달러가 오를 것이다. 1200, 1300, 1400까지 간다 그래서 그때 그래 달러야. 안전자산. 달러를 딱 샀는데 1300, 1500원까지 간다고? 유튜브에서 누가 한국 망하는 건데? 예, 그 사람은 정말 망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뭐 그런 의견이 있을 수도 예, 있어요. 그런 의견이. 그래서 은행들 다 한국은행 다 망하니까 제일은행으로 돈이 있으면 다 글로 옮기고 스탠차. 영국의 은행이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그건 좀 과장된다 싶어서 일단은 달러를 사놨고 금도 안전자산으로 금도 사놨는데 제가 사놓자마자 달러도 내리고 그래서 달러를 1,500원까지 왜 샀냐 하고 팔았어요. 팔고 나니까 조금이다 달러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인드가 잘못됐다. 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케이스로. 그래서 지금 달러나 금은 그냥 사지 않고 삼성전자만 이렇게 하고 미국의 퀄컴은 그 5G 통신사인데 왠지 그 회사가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 삘이 땡기고 믿음이 가는 겨우 그거로 지금 또 사놓고 이 2개만 사놓고 그냥 가만히 그런 식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하고 질문하고 우리 버핏 오님께서 삼성전자를 샀고 퀄컴을 샀고 원달러하고 달러를 사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금이라는 안전자산을 투자를 했어. 근데 이 돈을 무겁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무겁게 사놨느냐. 내가 가진 자산에 비례해서 어떻게 무겁게 사놓은 것 같아요? 가볍게 사놓은 것 같아요? 가볍게. 그렇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벼우니까 가격이 혹시나 빠지더라도 어떻게 해요? 나의 믿음. 나의 믿음밖에 없어. 내 투자를 결정하는 거는 뭐예요? 나의 믿음밖에 없어. 물론 남한테 유튜버한테 그렇게 들었을 수도 있고 나한테 들었을 수도 있고 조 선생님한테 들었을 수도 있고 여기 오는 다른 분들한테 그 정보의 원천은 수없이 많아. 근데 나를 공감시켜서 움직이게 한 요인은 무엇일까?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누구예요? 본인을 믿고 지금 투자를 한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내 논리에 내가 흔들린다? 그럼 투자하면 안 돼요. 내가 쥐뿔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소녀시대에 10여 년 전에 2,200만 원을 투자한 사람도 부지포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배운 게 뭐가 있어? 어? 배운 거 없잖아. 가방끈도 짧어. 근데 내가 세상 경험을 하다 보고 TV를 보다 보니까 소녀시대라는 이쁜 애들이 나와서 그 소녀시대가 어디에 포함이 돼 있었어? SM의 소속이니까 SM 주식을 사면 괜찮겠다. 뭐 내 수준에서는 2천만 원, 1천만 원 별로 아니니까 이거 묻어놓고 있어야지. 그런 나의 생각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맞아. 그런 여러 정보를 가지고 있던 내 생각을 믿고 두 번째 조건이 뭐야? 여유 있는 돈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버틴 거야. 그 사람이 2,200만 원이 6억이 될 때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야? 믿음과 여유 있는 거. 자, 믿음이 이제 처음에는 믿음만 갖고 갈 수밖에 없지. 3개월, 6개월 가니까 가격이 뭐 처음부터 올라갔겠어? 내려갔다 떨어졌다 내려갔다 떨어졌다 뭐 올라갔다 떨어졌다 했지만 2천만 원이 뭐 어떤 때는 1,500만 원도 돼 있었을 거야. 근데 왜 버틸 수 있었어? 처음에는 내 믿음.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여윳돈이야. 내가 못 배우고 못 먹었어도 내가 벌어놓은 돈 범위 내에서 이런 정도는 투자할 수 있어. 여윳돈과 나의 믿음. 틀려도 어때? 에이씨,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지. 그 버릴 수 있으니까 그 돈을 버틸 수 있었어. 만약에 그 당시에 나한테 부담되는 돈 1억을 대출을 받아갖고 했어. 그러면 만약에 올라갔어 이게 2천만 원짜리가 갑자기 이제 8천만 원이 됐어. 그럼 대출 받아서 한 사람 버틸 수 있어 없어? 응? 그 사람한테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부담 없는 돈이 뭐 1억이었는데 그러면 2억이라고 생각을 해봐. 1억을 더 대출을 받아서 또는 2억을 대출을 받아서 내 부담 없는 돈은 1억이었는데 또는 1,000만 원이었는데 그거를 2배, 3배를 내가 질렀어. 그러면 못 버텨. 그렇죠? 못 버티면 1억이 2억이 됐을 수는 있지만 6억, 10억까지 가져갈 수 있어 없어? 못 가져가. 그게 키포인트야. 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이기는 수익률은 이 세상에 없어. 그거는 정답이야. 근데 장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돈이 있어요. 돈이 있어야지. 여유가 있어야지. 첫째, 여유가 있어.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돼. 뭐 내가 이 돈이 없으면 나는 안 돼. 그러면 이 돈 투자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빼먹느냐고 바쁘겠지? 그지? 뭐 애들 학원비도 내야 되고 뭣도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 이자도 내야 되고 버틸 수 있어 없어? 못 버텨. 그러니까 지금 버핏 온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두 가지 조건이 있었어. 내가 잘은 모르지만 삼성전자는 어떻게 안 망할 거야. 설령 망해도 뭐 내가 한 1,500만 원, 1,000만 원 해놓은 거 그거 뭐 없다 손 치지. 이게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죠? 자, 그러면 다른 분은 공감이 가요 이제? 네. 네, 버핏 온님이 해야 되는 투자에 대한 거 아무것도 몰라도 돼. 그 부직포 아저씨도 아무것도 몰랐거든. 그냥 나의 신념과 여윳돈이 합쳐져서 그런 좋은 결과가 있었지만 또 10년 전에 현대차를 투자했던 사람은 어떻게 됐겠어? 아니야, 반토막이 났어. 어쩔 수 없어. 그건 뭐예요? 내가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 재무제표를 잘 분석을 못해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운이야. 그러니까 내 탓으로 자학할 필요도 있어 없어? 없어. 응? 근데 그 사람이 여기서 똑같이 1,500만 원, 1,000만 원 투자했지만 현대차가 망할 회사는 아니잖아. 네. 또 뭐 요새 뭐 나라가 다니는 비행체 이걸 해갖고 1, 2년 만에 금세 원금이 또 회복될 수가 있어 없어? 있잖아. 근데 1,000원짜리, 2,000원짜리, 500원짜리 뭐 이런 거 2배, 3배, 10배 갈 거다 하고 뛰어다니면서 눈 빨개 갖고 다니면 어떻게 돼? 바보 되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그건 욕심이거든. 그리고 내가 맞힐 수 없다는 게 항상 뭐가 돼야 돼요? 전제가 돼야 되잖아. 그랬을 때 그러면 내 이 돈을 마음 아프게 쳐다보지 않을 자신이 있다. 그 정도의 돈을 넣어야 된다는 거지. 그죠? 이게 투자야. 내가 보기에. 자, 또 다른 분 투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 다른 분 한번 생각. 네. 저는 주식도 해본 적이 없고 평생 할 생각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주식을 하면 망한다. 집안 폐가 망신한다. 그런 얘기를 부모님이 하시진 않았지만 그런 생각이 제 안에 주변에서 있었어요. 이제 다. 그런가 봐요. 제 생각이 있었고 이제 주식이라고 하면 재무제표도 보고 기업 분석도 하고 뭔가 이게 뭐 왔다 갔다 선들이 많이 하고 그래서 되게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평생에 할 일은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국계에서 여기까지 왔지? 근데 제가 그때 무료로 그 특강 하시는 거 있잖아요. 장학생 뽑아서 음. 그때 한 번 갔었어요. 근데 흑수저 탈출 네, 게임 맞아요. 그 맞아요. 게임 나올 때 이제 네. 저도 참여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 제가 그때 1등해서 책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사고 팔고 그냥 떨어지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제가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른 것 같다. 여기 버핏 투자에서 배우는 장영환 대표님이랑 같이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러면 또 한번 해볼까? 라고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게 됐어요. 그리고 한 1년이 걸렸네. 1년 아니 한 6개월, 1년 걸렸네요. 1년 걸렸네요. 그래도 마음 먹기까지는 1년이 걸렸네요. 네. 마음 먹는 게 중요해요. 뭐든 마음 먹는 게 중요해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을 저버리고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장기 투자를 하든 단기 매매를 하든 우리는 어차피 변동성 있는 곳에서 살고 있어. 집을 포함해서. 집이야 어차피 깔고 앉아 살아야 되니까 이걸 오늘 사서 주식처럼 일주일 뒤에 5천만 원 올랐다고 팔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왜?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호가만 있는 거야. 기분만 좋지. 응? 그리고 앞으로는 집 갖고 뭐 상가나 토지, 건물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해도 돼. 하지만 깔고 있는 집 갖고 투기할 수 있는 환경이 점점 힘들어져. 그리고 세금도 얼마야? 반 딱 내야 돼. 응? 그러니까 이거 하느니 현금화도 빨리 되고 그런 주식부터 시작을 해서 재테크에 대해서 배우는 게 중요한데 이제 버핏 군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주식을 하면 어떻게? 폐가 다 망한다. 왜 폐가 망신을 할까? 알고 계신 분? 개미의 95%가 자, 욕심. 자기 주변부터 보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 왜 망한다고 우리 버핏 군님께서는 생각을 했을까? 저는 제가 이제 금융권에 있었거든요. 네. 저는 저희 회사가 주식을 못하게 막는 거라 저는 못했고, 금융권은 다 막아요. 네, 절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못했고, 이제 반대로 제가 주식에 비례한 펀드를 판매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펀드를 판매를 하면 상품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외우고 있겠어요, 제가. 그렇죠. 근데 이제 펀드를 이렇게 팔아보고 권유를 해보고 사람들한테 이제 와서 이렇게 해보면 이거 방송에 나가도 되나요? 뭐 상관없어요. 특정 회사나 이런 네, 특정 펀드명만 얘기 안 하면 돼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분 이제 저도 주식을 안 해봤지만 와 어떻게 자기의 그 귀중한 돈을 투자를 하는 건데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맞아요. 정보를 모르고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오늘 처음 보는 나한테 이걸 다 맡기고 가네? 막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제가 영업을 하고 있지만 제가 좀 이제 탑을 달리는 영업직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제 말빨로 다 녹잖아요. 제가 뭐 20년 직이었는데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 다 녹이지. 다 뭐 거의 뭐 로또 되는 것처럼 말해요. 유튜브에서 말하듯이 로또 되는 것처럼 말해. 이거면 다 끝난다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 그때 또 시장가 좋을 때 딱 얘기하거든요. 이거 보라고 막. 그럼 다 들어오는데 막 자기가 막 3년 4년 막 간신히 뭐 50만 원 60만 원 간신히 뭐 월급 쪼개서 모은 돈 2천 3천을 갖고 와서 그래? 다 투자해요. 공부 하나 안 하고. 맞아요. 그게 한심하고 두 번째 그게 욕심 때문에 맞아요. 더 2배 3배가 된다고 하니까. 욕심이고 키코는 왜 했겠어 그럼? 키코는 은행원들이 그걸 알아서 한 보험 상품에 들라고 했겠어. 그 키코 때문에 대한이 부도가 난 거예요. 대한금속이 키코에 300억 날려갖고 그러면 은행 애들도 그걸 몰라. 이 상품이 구조적으로 선물하고 옵션하고 파생 상품이 연결이 돼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 회사에서 팔래니까 어떻게? 팔아. 자기의 여태까지 있던 그 PB 인맥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여태까지 잘했기 때문에
뭐 설마 나를 속이겠어. 이 사람이 속이고 싶은 건 없어. 잘 모를 뿐이야. 은행 직원도 환보험 상품에 대해서. 근데 회사에서는 팔라고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막 자산이 뭐 현금이 5억 10억 있는 사람들 가갖고 어떻게 하겠어? 그리고 회사에 돈이 많은 그런 회사들 사장들하고 친하니까 가서 골프 치고 뭐 사철탕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영업해놨는데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야 은행 수익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잖아. 그러니까 가서 뭐 핵심적인 얘기는 자기도 잘 모르니까 사장님 설마 이게 망하게 하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야. 설마 되겠어요 제가. 근데 그 사람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야. 금융상품. 왜? 내 돈이잖아. 내 돈을 누구한테 투자하는데 알아보지 않고 투자하는 자체가 뭐예요? 여기 지금 우리 버핏 7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본인 탓이야. 그래서 TV의 모든 금융상품에는 뭘로 나와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본인한테 있다. 투자자 본인한테 있다. 이걸 판매를 한 사람은 어때? 아무 잘못이 없어요. 왜? 근데 워낙에 투자 상품이 어떻게 해? 초고위험이야.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엄청난데 업사이드 포텐셜은 6개월 있으면 5에서 7%야. 그걸 다운사이드 리스크에 대해서 진짜 상세하게 설명을 했으면 안 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은행하고 하나은행 저기 그 KB 하나은행에서 팔았던 DLF 네. 미 독일 국채 했던 거 원금 80%가 날라갔잖아요. 네. 막노동에서 1억 모아갖고 뭐 해서 5천 모아갖고 그걸 은행 그 파생 상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인맥으로 했다가 어떻게 됐어? 지금 책임을 은행 쪽에서 그래도 원금 회복은 다 안 해줘요. 선택을 고객이 했기 안 해줘요. 때문에 안 해줘요. 그래서 또 어떻게 됐어요? 동양증권도 망했어. 동양그룹이 망했어. 왜? 부실 판매를 해갖고 그걸 불안전 판매라고 하는데 고객들이 모르는 거야. 동양증권이 옛날에 얼마나 잘 나갔어요. 불과 5, 6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동양그룹이 어려우니까 동양증권을 통해서 어떻게? 야 니네 PB들 많으니까 걔네들 통해서 2억, 3억, 5억, 10억씩 팔아갖고 타망한 거야. 부도가 날 거지. 그러니까는 어떤 최악의 경우가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펀드도 보면 어때요? 100개 중에 몇 개가 플러스일 것 같아? 10개? 10개도 많은 거야. 한 5개 정도 있어요. 그러면 개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친절해갖고 기관이 투자를 하네. 외국인 따라하면 돈 버네. 기관 따라하면 돈 버네 이러잖아. 기관에서 하는 95%가 뭐야? 펀드가. 마이너스인데 그걸 왜 따라해? 그러니까 욕심만 가지고 내 리스크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뛰어드니까 패가망신을 해서 버핏 군님처럼 어떻게 주식하면 어떻게 망한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지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주식을 배제하고 재산 증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거의 없어져 가고 있어. 여기서 버핏 1기 때 여러분들처럼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들이 다운사이드에 대해서 변동성은 항상 업사이드와 다운사이드가 있잖아요. 올라가는 거 걱정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절대 없어. 떨어지는 건 위험하지. 그걸 철저하게 막는 훈련을 하면 업사이드 포텐셜만 여러분들한테 열리는 거예요. 업사이드 포텐셜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는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철저하게 막으면 그게 와 나한테. 그럼 돈이 벌려. 그래서 미국 주식 해갖고 어떤 분은 지금 원금 대비 40% 수익 났어요. 애플도 사고 아까 얘기한 퀄컴도 사고 월트 디즈니도 사고 6개월 전에. 예? 6개월 전에 그거 갖고 반 이상이 돈을 벌고 있어. 왜? 똑같이 배웠지만 나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걸 어떨 때 적용을 하느냐? 내가 갖고 있는 이 기법이 잘 맞는 시장에만 적용을 하는 거야. 확률이 높으니 내가 뭐 만병통치약으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주식 뭐 해라 이런 게 아니거든. 10,000원짜리 이상의 미국 주식은 200억 이상. 하루 거래대금 200억. 무지하게 큰 거예요. 그런 것들만 해. 한국 주식은
30억 이상 되는 것들만 해.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철저하게 줄이면 내가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 수 있어. 거기에 대해서만 연구하면 돼. 내가 생무식이라도 어떻게 다운사이드 리스크만 막으면 얼마든지 주식이 쉬워질 수가 있어. 일자무식이라도. 여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 2학년 지금 그 이론 배우고 지금 매매한 지 일주일 됐어요. 어떤 애는 신나. 하루에 6,000원, 7,000원 번다고. 왜? 종목당 100만 원씩 들어가게 했거든. 그래서 500만 원 갖고.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이 뭘 알아? 그죠? 중학교 1, 2학년은 뭘 알겠어? 우리 호철이한테도 이거 가르쳐줘 갖고 어떻게? 지금 매매하고 있어. 응? 500만 원 갖고 석 달에 예를 들어서 15만 원 벌면 한 달에 1%씩 번 거 아니야. 수수료하고 세금 다 떼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그만 돈 가지고 시작을 한 거야. 뭐든 투자는. 어떤 사람 나한테 이제 내가 이런 훈련을 시키니까 사람들이 물어봐. 주식하려면 한 1억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겉멋만 들어갖고 내가 돈 무서운 줄 모르고 겉멋만 쳐들어갖고 2억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2억이 얼마나 내 이 심리적으로 돈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돈인데 그 2억을 모으려고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 생각을 해봐. 10년, 20년 동안 모은 돈이야. 그걸 한타에 다 투자를 하려고? 내 피땀을? 내 10년, 15년의 피땀을? 그러니까 겁없는 사람들이지. 펀드에 넣으면 위험관리가 돼요? 안 돼. 자기가 환매해야 되는데 환매할 때도 규칙이 있어. 엑시트 할 수가 없어. 부동산처럼. 물론 엑시시. 나 팔고 나올게. 손에 10%만 보면 팔고 나올게 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거 얼마나 억울해. 내가 굴려서 10% 했으면 인정이라도 하지. 전문가들이라고 맡겨놨는데 10% 터졌어. 얼마나 억울해.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 하고 뛰어들면서 어떻게 망해가고 패가망신하는 거야. 왜? 본전 생각나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여기서 힌트가 하나 나왔어. 3가지가 벌써 나왔어. 뭐를 생각해야 돼? 투자에 대해서는? 여윳돈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자기 신념이 있어야 되고. 남이 얘기해서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것도 오케이야. 어떤 정보원도 나를 공감할 수 있게 하면 그건 오케이야. 그게 맞건 틀리건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있어 없어? 별로 없어. 나만 믿고 투자를 하는 거야. 내가 차트를 보고 30년 동안 매매를 했지만 차트가 그게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차트가 당연히 안 맞지. 그걸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아이러니지. 그걸 맞춰주는 곳이 이 세상에 어떤 정보건 어떤 차트건 그걸 어떻게 맞아? 미쳤어요? 내가 책을 7권 썼어. 다 똑같은 30여 년 동안 같은 내용을 썼어. 조금씩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원칙이 있다는 거거든. 응? 그 논리를 가지고 30여 년 동안 책을 쓰면서 제자들 키우고 뭐 한국은행에서도 강의하고 증권사 연수원 통해서 뭐 차부장 들어가갖고 다 저기 하고 증권사 펀드 매니저들 훈련시키고 이렇게 다 했단 말이야. 그게 지금도 하고 있어. 아직도. 30년 전에 했던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고 15년 전에 방송할 때도 했어요. 여러분들이 장영환 주식TV의 그 재생 목록에 가면 패턴 매매 기법 1강서부터 13강인데 그게 15년 전에 만들었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조회수가 수만 회야. 왜? 그런 이론 강의를 제대로 해준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최근에 내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그거는 숲을 보는 강의예요. 그 다음에 주식 초보 차트 강의라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줄 거야. 어떤 강의들을 보고 다음번에 와라. 그럼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 그래서 조금씩 이제 녹아 들어가게 만들어줄 건데 그 강의도 계속해서 봐. 왜? 그렇게 이론 강의를 해주는 애들이 없고 전부 다 뭐야? 내가 종목 골라주면 이거 100% 올라, 200% 올라 그런 것만 쫓아다니니까 패가망신하는 거야. 왜?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생각을 안 하니까. 응? 올라가는 것만 생각을 해. 걱정을 해. 올라가는 걸 왜 걱정을 해? 다 행복하고 기쁜 일인데. 안 그래요?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걱정을 해?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걱정을 해야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훈련이 있어야지. 준비가 있어야지.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우리 지금 세 분 얘기하셨는데 또 이것도 잘 몰라가지고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펀드 같은 경우 예전에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넣어두면 막 20% 올랐잖아요. 그런 적도 있었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그것만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한 1년 지나서 한 20-30%일 때 빼고 그래서 이제 그 재밌잖아요. 네. 근데 그 기억만 있고 주식 저 이제 뭐 이렇게 친구들 보면은 하는데 용돈 삼아서 하더라고요. 뭐 1,000만 원 벌었다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도 제가 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약간 막연한 두려움. 자기 중심을 지킨 거지. 네, 막연한 두려움. 내가 그렇게 공부를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렇게 따라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예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게 없었으면 사실 계속 안 했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때 대표님이 손절이라는 거 계속 강조하셔가지고 하방을 막는 거. 네네. 그 말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손절이라는 게 여기 주식에도 있지만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도 그 사람도 뭐 손절만 손절 친다 그러잖아. 그것만 하면은 정말 된다는 걸 되게 그때 많이 느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해야겠다 생각. 손절이라는 걸 훈련을 하면 크게는 못 벌어도 돈은 깨지지 않아요. 잃지는 않아요. 여기 와서 계속 훈련시키는 게 그거예요. 잃지 않는 투자자를 만드는 거예요. 시장 환경이 어떤 환경이 벌어지든 잃지 않는 훈련을 해야 돼. 예? 그래서 그걸 훈련을 시키는 것 뿐이에요. 그러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고? 업사이드 포텐셜만 나한테 오게 됩니다. 그게 할 때 처음에는 돈이 많이 안 벌려요. 조금 깨지고 조금 벌고 조금 깨지고 조금 벌고 하다가 어떤 때 갑자기 어떤 게 20%가 터지고 어떤 게 반토막이 날지 모르잖아. 그지? 근데 하방을 철저하게 막으니까 나는 뭐야? 갑자기 20%짜리가 나왔어. 어제도 그렇고 그때 우리가 그제 삼성 SDI 사갖고 스탑 0.5% 놓고 하자 그렇게 했어. 그저께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어떻게 됐어? 7%가 올랐어. 하루 만에. 그게 7%가 오를지 1%가 오를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하방을 0.5% 떨어지면 0.5%에 로스컨 날리고 또 하자는 거야. 근데 다행히 운 좋게 어떻게 됐어? 7% 올랐어. 그 다음날 또 2% 올라서 9% 먹고 나온 거야. 이틀 동안. 응? 그러면 내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여러분 알아? 제가 100년 하면 알아요? 몰라. 하방을 막으니까 그런 것들이 나한테 와서 어떨 때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0.5% 벌고 0.5% 깨지고 1% 벌고 0.5% 깨지고 그렇게 티끌모아 태산처럼 쭉 벌다가 한 번씩 빵빵 재수없게 터져주면 그걸 딱 챙기는 거야. 근데 제 생각에는 빵빵 터질 때요. 빵빵 터질 때 언제 터질지가 모른다는 게 문제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7%대로 2%될 때 그냥 좀 더 기다렸다가 좀 더 오를. 그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 장기 투자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면서 매매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전업으로 해서 돈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만들고 싶은 사람은 이 일종 소위 단기 매매를 못해. 왜? 지켜야 되니까. 다른 데서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서 쉬는 시간에 화장실 와서 어떻게 해요? 핸드폰 갖고 매매해? 절대 돈 못 번다고 나는 장담해. 그런 행복한 인생은 없으니까. 회사에서 주는 월급 받고 주식 갖고 해갖고 돈도 벌고 그런 행복한 인생 없어요. 그럼 나같이 아침 9시부터 8시부터 일어나서 3시 반까지 그 다음에 펀드 매니저들도 그렇게 7시까지 와서 장 준비하고 3시 반 4시까지 매매해. 외국 애들도 시차 다른 외국 애들도 한국 시장에서 빼먹으려고 걔네 밤잠 안 자고 아침 9시부터 3시 반까지 올빼미처럼 계속 노리고 있어. 그럼 그 사람들 병신이야? 그래 안 그래? 그 사람들 병신이냐고. 이게 직장인데 직장보다도 직장임에도 불구하고 직장보다도 더 열심히 돈 빼먹으려고 하는 애들하고 다른 데서 회사 열심히 다니면서 잠깐 화장실 가서 MTS로 매매해갖고 돈 번다? 아니, 누가 이기겠어?
못 이겨. 욕심일 뿐이야. 그럼 방법을 달리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거, 직장 다니면서 그런 운때를 기다리면서 하는 그런 것과 트레이딩을 해서 돈을 만들어 갖고 돈을 조금 만들어서 그 돈이 좀 생기면 그 중에 일부를 떼서 어떻게 투자를 하는 거야. 장기 투자로. 그렇게 조금씩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돈을 만드는 트레이딩을 하고 그걸 유통시장에서 매매를 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장이 무슨 시장이냐? 발행시장이야. 그건 뭐냐? 내가 회사를 하나 잘 꾸려. 그래갖고 비상장에서부터 상장될 때까지 5년에서 10년 동안 쎄 빠지게 일을 해갖고 자본금 1억짜리 회사를 만들어갖고 그게 어떻게 돼? 10억, 20억 돼서 투자를 받아갖고 그게 100배, 200배가 되는 거야. 10배, 20배부터 시작해서. 그거는 내가 회사를 만들어서 아이템이 있어서 콘텐츠가 있어서 회사를 만들어서 뭐 배달의 민족이든지 그런 게 다 그런 거야. 처음에 시작할 때 걔네 조금 했거든. 그죠? 근데 잭팟이 터진 거지. 주식이 예를 들어서 50배, 100배가 됐으니까. 그 중간 형태가 장기 투자야. 나는 회사 사장은 아니지만 저 회사 사장놈을 믿어. SM을 믿어. 이렇게 하고 장기 투자를 하는데 처음부터 직장인들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지. 근데 그거 다 복골복이야. 반반이거든. 응? 근데 트레이딩은 확률 게임이야. 아까처럼 어떻게 해요? 손절을 이용을 해서 철저하게 하방을 막아가면서 시장에서 돈을 만드는 행위야. 네?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펀드 매니저처럼 직업으로 삼아야 돼. 그런 열정이나 각오 없이는 못해. 그리고 이게 가격이 똑같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왜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돈을 깨지겠어? 생각해 봤어요? 가격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떨어졌어. 여기서 다 똑같이 샀어. 여기서 다 똑같이 샀어. 근데 우리 애들하고 저한테 훈련 받으시는 분들은 자 여기서 40% 잘라 먹으세요. 이제 요 밑에 있던 손절 1%를 본전에 올리세요. 또 이만큼 올라갔어. 그러면 어떻게? 또 30% 남은 70% 남은 60% 남은 것 중에 30% 어떻게 해요? 잘라 먹으세요. 시장은 못 믿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유리한 변동성이 펼쳐지면 자꾸 챙기는 거야. 그리고 요 밑에 있던 이제 본전에 있던 손절을 어떻게? 알아서 올리세요. 여기까지 올렸어. 근데 여기서 그냥 일반 직장인들은 어때? 회의 갔다 오고 출장 갔다 오고 와 올라가니까 야 드디어 제대로 잡았구나. 그리고 어떻게? 그냥 냅둬. 방치를 해. 그리고 어떻게? 떨어져. 그러면 얘는 이제 우리 나한테서 위험 관리를 받은 사람 여기서 딱 해갖고 떨어졌지만 그래도 여기서 이만큼 올라간 거야 한 5, 60%는 먹었어. 그럼 가격이 떨어졌어. 이 회사가 좋아. 그럼 여기서 다시 또 할 수 있어 없어? 아무 피해가 없으니까. 근데 갖고 있다가 야 이제 난 역시 내 예감은 잘 맞아.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빠져. 그러면 에이씨 냅둬. 아니 지도는 이렇게 방치하는데 어떤 놈이 봐줄 거야. 그죠? 이걸 하는 이유는 장을 9시부터 3시 반까지 보고 있는 이유는 관리를 하라고 보는 거야. 방치해 놓으라고 보는 게 아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올라갈 때 그거 뭐하러 보고 있어? 응? 그러잖아요. 하루에도 이래 5% 올라갔다가 1% 마이너스로 끝나는 주식도 있어. 그럼 5% 올라가면 어때? 챙겨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돈을 착착착 챙겨놓고 하방을 탁탁탁 막는 훈련을 해야 그러려면 뭘 해야 돼? 관리를 해야 돼. 여기 시간을 투자해서 장을 보고 있어야 돼. 올라가는 거 감상하고 떨어지는 거 슬퍼하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죠? 관리를 하라고 보는 거야. 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떨어지는 거 잽싸게 위험을 줄이고. 응? 근데 직장인들은 어때? 관리할 시간이 없잖아. 5% 올랐다가 지금 마이너스 3%면 그냥 냅둬. 또 오르겠지. 이렇게 아니래. 자기 피땀 흘려 번 돈에 대해서. 그러니 뭔 투자를 해도 안 된다는 거지. 이게 투자와 트레이딩의 다른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업으로 삼고 싶은 사람들은 나한테 와서 이걸 도제식으로 철저하게 훈련을 받는 거야. 이걸 하면 거의 안 깨지거든. 애들도 마찬가지. 우리 애들도 그래서 이걸 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핵심은 뭐다?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막는 거다. 그걸 철저하게 막으면 돈이 벌린다 이 말. 그럼 본인이 어때요? 공감을 해서 느껴. 자 그럼 오늘 중요한 거 몇 가지를 배웠어요. 그죠? 자 또 투자에 대해서 다른 어떤 생각을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가? 응? 저는 우리 예. 회사 이제 2년 차인데 음. 업무 얘기보다 주식 얘기 더 많이 들은 것 같아요 회사에서. 밥 먹을 때 이제 3, 4, 5에 모아가지고 먹는데 예.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저번 주에도 안철수가 복귀한대요. 아. 정계. 그럼 제 옆 사람이 야 안철수 테마주 사야 된다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주식을 잘 모르니까 아 그러면 V3 같은 그 회사 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갑자기 이 사람이 아 그거 말고 그 안철수의 사돈의 8촌에 누가 갖고 있는 회사를 사야 된대요. 그 제가 들었을 때는 아무 논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아무 논리 갔을 때 없지. 아무래도 근데 이게 엄청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대학도 되게 좋은데 나오고 저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인데 아니 무식한 제가 봐도 이 사람보다 덜 똑똑한 제가 봐도 이건 아무 논리 연관관계 없는데 사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되게 아 투자는 진짜 주식 투자는 할 짓이 안 되는구나 못 되는구나. 왜 불안하게 만들잖아. 그 논리가. 아무 논리가 안 보이니까. 네. 그런 정보를 들으면 내가 불안하지. 그럼 투자를 안 하게 돼 있어. 이 사람은 도대체 왜 하는 걸까 그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어느 날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왜 주식 투자 안 하냐? 아, 저는 그런 사례를 들면서 할 생각이 없다고. 근데 그 친구가 정확히 물어보더라고요. 해보긴 해봤냐고. 근데 그 말에서 제가 약간 살짝 할머니 없었던 게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을 욕할 때 내가 뭘 알고 욕해야 될까 하더라도 내가 뭔가 실패를 해보던가 뭘 해보고 그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돌이켜보니까 제가 하지도 않고 뭔가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고민을 하던 와중에 이제 색출아님이 이거를 알려주셔가지고 아 그럼 내가 주식을 욕할 때 욕하더라도 뭐 잃어보든가 따든가 해가지고 그걸 내가 직접 의사결정을 내리자 그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 오게 됐어요. 해보자. 해보긴 해보기 해봤냐. 전에 네. 해보기 전에 과연 정말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해 주는 곳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해보자. 그래서 그거잖아. 내가 할지 말지 의사결정을 내려본다. 그렇지. 그것도 굉장히 이거는 성격이야. 조심스러운 성격이야. 저도 똑같아요. 해보자. 저 이제 뭐, 국살롱이 다니면서 이렇게 예. 버핏 한다는지 버핏이 오나 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버핏이 오면 좋지. 그래서 할아버지. 내가 그래서 저기 국살롱 코코치님이 뭐지 미국 하버드가 버핏이 오시는구나. 진짜 대단하신 분이야. 뭐 이제 이러고 있다가 미안해요. 나중에 내가 나와서. 네, 주식 얘기를 하고 우리 저거 주식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을 세 번을 걸쳐서 제가 봤어요. 언제? 모르실 거예요. 제가 계속 점검을 했었어요. 아 점검을 했어요. 나를? 네. 근데- 멋진데? 근데 그게 좋은 자세야. 근데 와인 그때 우리 그 네. 여의도에서 했었을 때 믿음이 확 갔어요 그때. 그냥 이게 뭔가 직관이 딱 와서 아 여기는 저는 돈도 없어요. 많지도 않아요. 근데 적은 돈 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알콩달콩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러다 봤다가 따도 봤다가 근데 그거 가지고 저를 밖에 어마어마한 돈은 제 남편이 벌면 되거든요. 농담이고 네, 어쨌든 제가 좀 이렇게 뭘 돈을 가지고 재밌게 좀 놀이를 하고 싶은데 전혀 경제관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여의도 가서 뵀는데 그날 어떤 딱 느낌이 왔었어요. 근데 제가 그날 약속이 그 전에는 왜 필이 안 왔어요? 세 번을 점검했을 때. 아니 처음에는 그냥 저기 어느 밥 먹는 자리에서 막걸리 마시고 그냥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런다? 그때는 막걸리만 마시고 해서. 네, 그때는 별 주식 얘기 안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 잘 주식 얘기하면 힘들어요. 네 점검을 안 했었고 네. 두 번째 이제 그때 여의도 거기 갔을 때 되게 많이 편찮으셨어요. 아 그때 감기 걸려갖고 죽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도 저한테는 이렇게 뭐가 느낌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네. 되게 아쉬운데 제가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갔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여기 왔었잖아요. 네. 세 한번 번째. 오셨었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나는 속으로 하리라. 하리라. 이만큼 알아봤으니 이제 공부만 하자. 네. 공부하고 이제 뭐 투자하고 뭐 이런 거는 차차. 네. 저는 좀 성격이 이제 이렇게 좀 알아봐가면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좋은 성격이에요. 무턱대고 이분이 얘기한 것처럼 네. 안내부 사야 되는데 아무 이유 없이 네.
안랩에 사돈에 팔촌에 갖고 있는 회사를 사야 된다고 지금 뭐 하는 새끼들이잖아. 네, 그래서 왜 그래야 되는지 논리가 빠졌잖아. 네. 논리만 있으면 나는 얼마든지 공감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내 돈을 투자할 수 있는데 그 논리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재밌는 거구나 이렇게 좀 느끼고 싶어서요. 네. 맞아요. 네. 재미도 있어야지. 자, 또 예, 저는 사실 디자인 쪽, 마케팅 쪽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그냥 회사원이고 그래서 일단 투자에 대한 거 그리고 뭐 돈에 대한 공부에 대한 거는 항상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월급으로는 답이 없다 이런 거는 오래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그걸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제 실현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러한 정보는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뭐 유튜브나 뭐 강의 같은 걸로 그냥 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로만 이렇게 알고 있다가 사실 그러니까 제가 주식에 대한 건 별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예전에 주식을 해서 별로 결과가 안 좋으셨었는데 저희 장인도 그래요. 예. 집을 몇 채 해먹어요. 어린 마음에도 그때 왜 저렇게 그거에 대해서 잘 안 알아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저렇게 무턱대고 투자를 하셨을까 하는 어린 마음이 있었는데 전 그래서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조금 해봤던 게 그 펀드 인덱스 펀드 이제 은행에서 하는 걸로 이제 조금 해서 약간 묻어두는 개념으로 그냥 소액이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건지 좀 익히자 이렇게 해서 그냥 조금 그때는 이익을 봐서 괜찮네 이런 방식도 괜찮네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졸업을 하고 나서 다시 그런 거를 또 들었는데 이제 그거는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근데 단지 이제 작은 돈으로 했는데 워낙 성격이 이제 그런 걸 좀 잘 못 보고 그때는 마음 공부나 뭐 이런 것도 전혀 안 돼 있고 좀 성격도 약간 예민하고 조금 그게 이렇게 대담하지를 못해서 이게 조금만 이렇게 요동치고 막 빠졌다가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쭉 묻어놓으면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그렇게 빠지는 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서 그러다 아예 딱 뭐 없는 돈이 되면 아까우니까 그냥 그걸 살짝 일부 그냥 팔아버렸어요. 그것도 성격이에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는 이제 일단은 안 하고 있고 이제 확실하게 뭐가 정보가 있기 전까지는 들어가지 않기로 하고 그리고 뭔가 개미 투자자들은 주식에 대해서 정보를 웬만한 고급 정보를 좀 얻기가 어렵다 이런 편견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뭘 해도 뭐 어떤 투자가 됐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일단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금? 최소한의 자금이나 뭔가 내가 이 정도는 여윳돈으로 뭔가 투자를 굴려도 되겠다 하는 돈이 좀 쌓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냥 직장 다니면서 그냥 아름아름 공부하고 뭐가 투자를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내가 섣불리 행동하면 안 되겠다 해서 그냥 적금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저도 이제 조금 도저히 안 되겠어. 경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위기가 예전하고 좀 다르게 좀 크게 올 것 같아서 달러랑 저도 금에 좀 관심이 가서 그거를 근데 저는 좀 위험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거를 뭐 이렇게 뭐 이익이랑 뭐 치고 빠지는 개념이 아니라 아예 그냥 장기적으로 그 두 가지는 어떤 위기가 와도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하면 좀 비교적 안전하겠다 싶어서 그거를 금 같은 경우 그냥 뭐 조금 그냥 산 거고요. 달러를 이제 제가 가진 거의 대부분을 그러니까 달러인데 그거를 이제 통장에다가 통장형으로 해서 이렇게 일단 놔두면 조금씩 달러로 이제 사놓는다 이 말이지. 수익이 나는 구조로 해놔서 뭐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나중에 묻어놨다 좀 오르면 파는 개념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저도 책추남님 말을 듣고 주식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게 있다 이런 걸 알게 됐고 또 저번에 와인 모임에서 얘기해 주시는데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렇게 안전하게 정말 도인처럼 묵묵하게 이렇게 하방을 막으면서 하면은 되는 길이 있구나. 돼요. 네, 그래서 그 믿음이 보이고 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사실이고 현실이고 주식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앞니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
그걸 어떻게 맞춰? 그러면 어차피 주식은 올라가는 거 아니면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는 걸 차단을 하면 계속 얘기하잖아. 업사이드 포텐셜만 있다고. 근데 그것도 정보를 가지고 매매하는 것도 이렇게 금을 사보는 것도 달러를 가지고 여윳돈을 가지고 뭘 투자해보는 것도 다 뭐예요? 경험이라는 거지.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우리나라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교육열이 어마어마해요. 그 덕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 유일무이한 어마어마한 대국이 되고 있어. 경제대국이. 조금 있으면 어때요? 일본도 제낄 거야. 일본도 점점 틀어져 가니까.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 그러면 넘버 3 돼요. 미국, 중국,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에요. 왜? 내수가 되기 시작하니까. 막연한 게 아니라 내수가 되고 인적 자원이 늘어나고 땅도 늘어나고 어때요? 북한에 있는 풍부한 천연 자원들, 싼 인건비 그런 걸로 어마어마. 그걸 제일 무서워하는 데가 어디야? 일본이야. 자기네들 뒤처지니까. 그러면 옛날에 우리를 밟고 머슴처럼 부리고 살았는데 지금도 쌩까고 있잖아. 그치? 안 먹히잖아. 이제 중요한 건 미국한테 독립하는 거지. 미국한테 독립하는 거.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내라 뭐 이제 그건 이제 정치적인 문제니까 차치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대한 나는 그런 어떤 희망이 있다고 자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달러를 안 사. 달러에는 투자를 안 해. 우리나라가 90%가 뭐예요? 수출을 해갖고 먹고 사는 나라야. 그죠? 일본은 내수라도 되지. 우리나라는 내수도 안 돼. 인원이 작아지고 이제 고령화되면서 계속 내수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들은 경쟁력이 많이 있는 거야. 왜? 살아남았잖아. 자원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전쟁까지 겪고 지금까지 살아남았잖아. 근데 우리나라가 왜 저평가되어 있느냐? 북한 때문에 그래. 근데 북한의 저평가 리스크도 이제 점점 어떻게? 옛날에는 김정일이 한 방 땅 쏘면 주가 지수가 200포인트 빠졌어. 내가 그랬어. 15년 전에 방송할 때 김정일이 병신새끼라고. 왜 무기 수출하고 마약 판매해서 돈을 벌어? 고정간첩들한테 여기다가 풋 계좌 터놓, 옵션 계좌 터놓으라고 해. 그래서 빵 쏘기 전에 옛날에는 200% 300%가 떨어졌어. 주가 지수 200% 300% 떨어지면 옵션이 몇 배가 나는 줄 알아요? 하루아침에 200~300배씩 나. 100억 투자하면 얼마? 10억 투자하면 얼마야? 2~3천억이야. 증권회사에 있어서 아시겠지만 내가 병신이라 그래서 방송할 때 야 쏘기 전에 어떻게 고정간첩들한테 해서 야 풋사나? 그럼 끝이야 그 전날. 그리고 저녁 때 8시나 아침 새벽 5시에 빵 쏴봐. 어떻게 되겠어? 쫙 빠지지? 그럼 풋 200~300배 나는 거야. 그거 챙기고 어떻게? 또 콜 사나. 그럼 더블로 올라가. 왜? 그게 쫙 빠지고 하루 이틀 만에 다시 다 올라가거든. 우리가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으면 얘네들 나가서 자기네 노동자들 일 안 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냥 대한민국의 선물 시장을 이용해서 돈 어마무시하게 벌었을 거야. 응? 얘기가 왜 이렇게 같지? 경험이란 말이야. 경험을 시켜봐야 돼. 안 해보면 50만 원 갖고 10만 원 갖고 경험을 해봐. 그래서 나를 느껴봐. 야 10만 원 할 때는 마음 편했는데 10만 원 갖고 돈을 한 1, 2만 원 벌다가 보니까 10만 원에 1, 2만 원 10%야. 야 이게 이렇게 짜릿하구나. 100만 원 해보니까 불안해 이제. 그런 나를 어떻게? 느껴봐. 나를 느껴야 돼. 그러려면 뭘 해야 돼? 마음 공부도 같이 해야 돼. 왜 내가 흔들릴까? 100만 원 할 때는 왜 흔들리지? 1000만 원 하니까 막 불안해. 여기서 눈을 못 떼겠어. 그러면 하면 돼, 안 돼? 안 돼. 대표님 그 절에 가서 마음 공부하는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해가는 내 심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알아야 돼. 그건 뭐만 할 수 있어? 경험으로만 알 수 있어. 머리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트레이딩은 트레이닝이다라는 제목이 나온 거예요. 왜? 훈련으로 그 경험을 하면서 어떻게 돈 조절도 하는 법도 배우고 그 다음에 내 심리 조절을 하는 법도 배우고 그러면서 나를 찾아가는 거야. 그러면 500만 원 정도 하니까 어떻다?
마음이 편안해. 100만 원 할 때나 200만 원 할 때나 300만 원 할 때나 500만 원 할 때나 마음이 편안해. 근데 한 1,500만 원 하니까 마음이 불안해. 그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뭐 누구만 느낄 수 있어? 본인만 느낄 수 있어. 그거를 뭐 아까 얘기했듯이 주식하면 한 1억 정도 해야 돼요. 뭐 난 재산이 한 30년 일했으면 몇 억 정도는 있으니까 1억 정도는 해야 돼. 2억 정도 이렇게 건방을 떨면서 나온다 이 말이지. 자기 자신의 상태나 나의 경험, 투자 경험 정도는 다 멀리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이들을 투자 경험을 시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15살 때부터 시키면 그 사람이 25이 되면 그 사람은 투자 나이가 10살이 되는 거야. 그렇지. 경험치가 많아지는 거지. 그러면서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겪으면서 내가 어떻게 시장에서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될지를 스스로 깨닫는 거야. 이거는 아무리 가르쳐도 되지 않는 거거든. 그럼 나이가 여러분이 40이든 50이든 어때요? 투자 나이가 몇 살이야? 0살이야. 근데 나는 사회에서 어떻고 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일단 건방진 생각하면서 어떻게? 1억, 2억, 몇 억을 아낌없이 걸음으로 주는 거야. 투자 나이는 몇 살인데? 0살인데. 그래서 빨리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핏 투자 영재학교를 열어서 우리가 하려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빨리 경험을 하면 더 빨리 경험을 해서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 되면 1, 2년, 2, 3년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시장이 주는 운대를 내가 받을 준비가 잘 돼 있는 사람이야. 그래야 잭팟이 터지지. 그죠? 아무 준비가 없이 50대부터 투자 나이 0살인데 언제 잭팟이 터지겠어? 물론 깨지지 않고 돈을 조금씩 벌어가면서 그 희열을 느낄 수가 있게 만들어줄 수 있지만 더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경험을 많이 시키면 훨씬 더 성숙하고 탄탄한 투자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놀이라고 했어요. 놀이처럼 해야 돼요. 재미있게. 1억을 하면서 돈 깨져갖고 반토막 나 있어갖고 씩씩대면서 하면 그게 재미가 있어 없어? 재미가 없는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 원금 회복하냐고 막 힘에 붙이고 언제 원금 회복하냐 막 1억 돼갖고 1억이 5천만 원 돼 있으면 반토막 나 있는 거 아니야. 5천만 원을 원금 1억을 만들려면 100%를 벌어야 돼. 그게 초보가 가능해? 10번 죽었다 깨나도 못해. 그죠? 초보가. 깨지는 건 순식간인데. 그러면 재미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조그만 돈이라도 5천 원이든 만 원이든 2만 원이든 벌어가면서 1년 2년을 여러분께서 한 종목당 100만 원씩 하던 걸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하면 먹고 살아. 그래서 토탈 금액이 5천에서 1억 사이만 되잖아요. 이것만 해도 먹고 살아. 단 그 시간까지 몇 년이 필요해. 몇 년 필요해. 그 시간까지는 내가 먹고 살 돈이 있어야 돼. 내가 이걸로 자립할 수 있기 전까지는. 근데 아이들을 시키면 20대 대학생을 시키면 걔네들이 돈을 벌어서 나는 가족을 부양해야 돼. 뭘 해야 돼. 그런 부담감이 있어 없어? 부담감이 없으니까 조급함도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빨리 그렇게 재미나게 배워서 자연스럽게 하방을 맞게 되면 이제 숙성되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김치가 그 숙성이 되듯이 맛이 들기 시작하고 돈을 벌기 시작한다. 그 방법 이외에는 돈을 벌 수 있는 트레이딩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놀이라고 했어. 그게 뭐야? 돈을 조그만 돈이라도 벌면서 해야 재미가 있지. 그리고 깨질 때 적게 깨지니까 별로 그렇게 부담이 있어 없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돼? 경험이 쌓이는 거야. 돈 놓고 돈 먹게 하는데 원칙이 있이 하니까 재미도 있고 경험도 쌓여.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가 성숙이 돼가는 거야. 투자 시장에서. 그죠? 네. 그거 이외에는 앞니를 맞춰? 못 맞춰. 응?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주식 공부한다 그러면 책을 봐. 내가 책 7권 썼는데 책의 100%인 올라가는 지점을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쓰겠어? 안 쓰겠어? 그 2, 3만 원짜리 책에 써? 안 써? 안 써. 못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해. 아는 사람은 어때요? 돈 벌어서 황제처럼 지낼 텐데 미쳐서 그걸 출판하려면 출판 사장하고 싸우고 원고 정리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왜 그 짓을 해? 돈 벌고 있는데 100%를 아는데
그러니까 주식 공부하려는 사람이 책을 읽는데 이게 맞추는 거에 어떻게 돼 있어? 포커스가 돼 있어. 이거 하다가 이거를 하면서 바로 돈을 쏴. 그것도 큰 돈을 쏴. 아, 이 기법으로 하면 돈을 벌겠지. 그래 틀려. 그럼 어떻게? 이 책 버려. 또 딴 책 사. 또 이대로 해서 왜? 그 포커스가 어디 있어? 맞추는 거에 있잖아. 이걸 맞추는 놈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리고 어떤 미친 놈이 그걸 2, 3만 원짜리 책에 써. 어? 누구지? 최태원이 불러갖고 야 내가 100% 맞춘 거 할 테니까 한 목에 한 300억 줘봐. 그 정도면 하겠지. 그 돈 있는 애한테 그렇게 해준다. 나도 하겠어 그러면. 가서 한 10분 레슨 해주고 300억 받아. 그걸 왜 못해? 하지. 그죠? 코 묻은 돈 받겠어? 100만 원, 200만 원, 50만 원? 안 받지. 귀찮은데. 내가 하면 되지. 어? 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 주식하는 사람. 그렇게 책을 보는 사람은 그나마 좀 어때? 건전한 사람이야. 단톡방에 유인하는 30원짜리 문자 보고 1000%, 2000% 그 단톡방에 꿰갖고 들어가서 나는 공부만 해야지 이러고 하는데 누가 종목 몇 개 골라주는 거 보니까 잘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유료 종목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이제 엮이는 거야. 뭐 되는 거야? 호구 되는 거야. 관리할 줄도 몰라. 다운사이드 리스크에 대해서 몰라. 아무리 몰라도 다운사이드 리스크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렇게 끼어 들어가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벌어요 절대. 잠깐 벌 수는 있지. 1000만 원 넣었는데 3000만 원 됐어. 진짜 그런 단톡방에서. 그러면 그 사람 뭐 어떻게 하겠어? 3000만 원에 3000 엎어 더. 그지? 왜? 나는 재수가 좋은 사람이구나. 독약이 되는 거야. 독약이. 그래서 한 5천 1억 넣어갖고 단박에 어떻게? 병신 되는 거야. 그때 얘기했잖아. 우리 와인 거기에 1000만 원 갖고 3억 됐는데 결국엔 다 날렸다고. 그지? 왜?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고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책도 많이 읽고 이래서 자기가 잘나서 그걸 맞춘 줄 안단 말이야. 운이 좋아서 맞춘 건데. 응? 그러니까 그때부터 관리가 어때요? 안 들어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재미, 정보 얘기도 나왔어. 정보 좋아. 그 정보가 나를 공감시켰다면. 응?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그렇기도 해. 여러분들 중에 뭐 회사를 하는데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회사가 아직 비상장인데 대표이사도 쓸만하고 쓸만한 게 아니라 도덕적이고 굉장히 능력 있고 실패 경험도 많고 이번에는 제대로 회사를 딱 차렸어. 그러면 그 회사에 돈을 쏟아붓기 시작해. 워렌 버핏이 그렇게 해요. 대표이사가 바뀌잖아? 그러면 그 대표이사가 그 회사의 인력을 장악하고 그 인력을 장악해야 매출을 장악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왕국이 바뀌는 거랑 똑같이 숙청을 하고 내 사람 갖다 붙이고 수족을 넣어서 그 회사에 매출이 발생하는 데까지 3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괜찮은 대표이사가 코카콜라에 꽂혔어.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코카콜라 주식을 3년 동안 매집을 하는 거야. 그래서 2년 반, 3년 반 만에 진짜 매출이 오르고 자기 생각대로 됐어. 어떻게? 그때부터 이제 익실을 하는 거야. 근데 워렌 버핏도 손절해.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지. 응? 착각들을 해. 그리고 나는 500만 원 갖고 투자하는데 왜 워렌 버핏하고 그걸 비교를 해? 그 사람의 마인드를 배워야지. 투자에 대한 마인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투자에 대한 마인드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걸 배워야지. 1000만 원 갖고 투자하고 1억 갖고 투자하는데 워렌 버핏 몇백조 갖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투자를 하려고 그래. 가랭이 찢어져. 응? 기본부터 어떻게? 그 사람은 투자 나이가 몇 살이야? 유대인이니까 10살 때부터 했어. 아빠가 주식 중개인이라서. 내가 우리 애들 가르치듯이. 그러면 투자 경력 80년 된 사람과 투자 경력 1년 된 여러분들하고 1년 된 분들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산전성 공중전이 아니라 우주전까지 겪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손절해요. 또 입 안 띈 우리 버핏 6분하고 1번 분은 어떻게? 저는 최근에 유튜브가 많이 방송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증권, 주식. 네, 많겠죠. 저는 30년 됐는데 이제 시작해서 세 발에 낀데 1년 됐는데. 예. 보면은 주로 이제 테마주나 코스닥
네. 그리고 뭐 세력주 그런 음.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실제로 매매하는 거를 녹화를 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꼬시는 거지.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 이거 잘 모르고 이렇게 하는 사람 여러 개 채널을 내가 봤는데 네. 어떤 거는 믿음이 참 안 간다. 음.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만약에 그거 그 자신이 그 트레이딩 하는 거를 녹화를 해서 안 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스탑을 놓거든요. 그 특정한 채널. 그러면은 잘 안 되면은 그런 것도 보여주고. 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리가 잘 안 되는데요. 그분들은 좀 그 코스닥을 주로 많이 하고 하는데 거래량이나 어떤 세력의 흐름들을 읽어서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은 세력의 의도를 파악을 하고 세력의 흐름과 같이 가서 세력이 올리면 그때 나도 이렇게 좀 이익 실현을 하고 나와서 그 이익금을 계속 쌓아간다. 그 원칙은 맞아.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 앞에 전제는 다른데 그 원칙은 맞아. 예. 그래서 그분의 원칙과 어떤 그 매매 기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도 이제 트레이딩을 이거를 자기도 그 자신의 매매 기법이 있으면은 그 매매 기법을 여러 번 해가지고 승률이 몇 %냐, 손익비가 나오는 이게 기법이냐 아니냐 그런 것들을 따져서 어떤 거는 70% 이상이 되고 어떤 건 90%까지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고 싶으면 그 진짜 내가 이런 매매 기법을 공개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모의 투자를 하거나 실제로 소액으로 해서 검증을 하고 하셔라. 그게 제대로 된 네. 어드바이스예요. 네. 그분은 참 되게 진실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제대로 된 어드바이스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거를 제가 따라할 수 있겠느냐. 물론 어느 정도는 따라할 수 있겠죠. 절대 못 따라해. 직장인은 직장을 안 다니고 매일 그 네. 사람 하는 걸 봐도 절대 못 따라해. 그게 문제였어요. 물론 어떤 기법은 되게 명쾌하게 기준이 로직이 딱 짜여져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 외에 감각적으로 한다는 말을 많이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거는 몰라요. 봐도 아 저건 옳네 해서 잘 됐네 했는데 그거를 따라한다고 하면 불가능. 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유를 알려줄게요. 아주 좋은 지적을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유튜버는 제대로 된 애들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내가 경험을 얘기했죠. 그 사람이 아무리 유튜브에서 매매를 하는 걸 편집을 해갖고 돈 버는 걸 보여줘. 매수 시점도 보여줘. 여러분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따라해. 왜?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몇백 번, 몇천 번을 하면서 경험이 쌓였잖아. 그리고 촉이나 감이라는 건 뭐예요?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는 촉이나 감이 있을 수가 없어. 그림을 1년 그린 놈하고 10년 그린 놈하고 감이 같을 수가 있어? 아무리 그림이나 예술이나 이런 게 탁월하다 이렇게 하지만 그죠? 이렇게 하지만 10년 한 사람의 촉과 감과 1년 한 사람의 촉과 감은 어때요? 달라. 아까 의사도 마찬가지잖아. 27, 8살짜리 책을 많이 보는 머리가 파릇파릇하지. 그죠? 근데 왜 걔한테 개업하면 걔한테 안 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경험을 많이 하면 촉도 생기고 뭐도 생겨요? 감도 생기는 거야. 그 감을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 아무리 유튜브에서 이게 막 해도 그 사람처럼 뭐 이제 그 내가 따라할 수 있느냐? 없단 말이지. 그래서 트레이닝을 해봐야 돼. 그걸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도 그러잖아. 이 하방을 막는 훈련을 하면 공감을 하게 돼 있거든. 내 계좌가 안 깨지는 걸 내가 봐야 그 사람 계좌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길은 제시를 해줬지. 어떻게? 여러분들도 경험해보고 공감을 해서 이런 부분에서 매수 매도를 해갖고 스스로 일어나야 된다가 뭐예요? 결론이죠. 스스로 경험해봐야 된다. 그게 맞는 거거든. 그게 진리고. 응? 근데 거기서 그런 이제 그 사람의 경험은 뭐냐? 거래량과 세력이 나와. 나는 거래량하고 세력을 안 봐요. 하루 거래 대금 200억 이상 되는 종목을
어떤 놈이 좌지우지하겠어? 응? 미국 주식이 내가 하루 거래대금 200억 이상만 되는 거래요. 삼성전자 같은 게 한 100개 있어. 삼성전자 하루 거래대금이 7천억에서 1조 2조야. 그걸 어떤 세력놈이 왔다 갔다 하겠어? 죽으려고. 한 1분 2분 정도는 어때? 100억 200억 갖고 잠깐 올릴 수는 있겠지. 그치만 어떻게 되겠어? 결국에는 대세에 따르게 돼 있어. 그 세력이나 거래량 갖고 하는 애들은 우리나라 코스닥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뭐 7, 8,000원짜리 작전하는 거 그런 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응? 절대 하면 안 돼. 오히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배제하고 나는 한국에서 실제로 우리 2,000개 종목에서 거래소 1,000개, 코스닥 1,000개에서 2,000개에서 실제로 하는 거는 200개도 안 돼. 왜? 하루 거래대금은 50억 이상은 돼야 되거든. 그래야 세력 누구? 안 들어와. 못 들어와. 그러니까 그런 잡주나 뭐 10몇 억, 20몇, 30몇 억 이렇게 100억 있는 애가 갑자기 이렇게 해서 올릴 수는 있지만 그것도 개미들이 안 붙어서는 못 하거든. 그래서 오히려 기관이나 외국인이 붙는 그런 주식들을 해야 여러분들이 가격이 빠질 때 빨리 치고 나와서 현금화해갖고 다음 기회를 볼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거래량이나 세력을 얘기하는 그런 유튜버는 보지 않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결론이 났다는 건 우리 그 뭐죠? 무협지 책 보면 주화인마라는 게 있어. 주화인마가 뭐냐? 내가 30년 경력이 있어. 아들한테 이걸 전수해주고 싶어. 근데 되게 그 이쁜 제자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이렇게 돌아앉고 이게 뭐냐? 딱 돌아앉고 이렇게 딱 여기다 손을 딱 대는 거야 어깨에다가. 그래서 한두 시간 동안 내 기운을 쫙 넣어주는 거야. 어떻게? 30년 동안의 경험을 넣어주는 거야. 그걸 주화인마라 그래. 아니 그런 게 있으면 좋지. 내 금융 경험을 아들한테 딱 넣어주면 대박이다. 그치? 여러분들한테도 딱 넣어줄 수 있으면 딱 해갖고 기운을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30년의 경험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막 각혈도 하고 그런 영화도 보면 왜 갑자기 큰 기운이 들어오고 영화상에서는 그렇게 표현해. 막 각혈도 하고 이러면서 자빠지고 막 혼수 상태에 며칠 있다가 딱 일어났는데 30년 동안의 내용이 이제 들어온 거야. 매트릭스나. 그렇지. 어? 근데 사람 사는 세상에서 경험을 그렇게 해주기는 불가능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고 파야 돼요. 다음번부터는 어떻게? 이제 장영환 주식TV에서 어떤 강의를 보고 오세요. 자, 첫 번째 이제 숙제, 과제. 패턴 매매 기법 강의가 재생 목록에 있어요. 1강서부터 13강. 거기 보면 다시 한번 나가서. 패턴 매매 기법. 여기 있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교재는 이거예요. 어디 갔지? 그게 이론서예요. 숲을 보는 강의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 여러분들하고 하는 트레이딩은 트레이닝에다가 신법 강의야. 나한테 6개월 동안 또는 3개월 동안 또는 8주 동안 아니면 뭐 주말 동안 이렇게 와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일지를 여러분들 보셔도 아시겠지만 뭐예요? 그 사람의 실제로 이제 그런 훈련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드는 5만 가지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여기 다 녹아 있어요. 네? 경험에 관한 얘기예요. 아줌마, 아저씨의 경험에 관한 얘기야. 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빡시다, 힘들다. 결코 쉽진 않지만 어려운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 패턴 매매 기법 13강 중에 뭘 보느냐? 패턴 2에 관한 거를 보세요. 패턴 2. 숲을 보는 강의 패턴 2를 보고 그 다음에 또 재생 목록에 가면 주식 초보 차트 강의가 있어요. 그거는 나무를 보는 강의예요. 초보 차트 강의. 거기에도 패턴 2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패턴 2에 대한 패턴 2와 관련된 거를 다 보세요.
앤드 이중바닥 매수 디버전스 강의를 다 보세요. 주식초보 차트 강의에서 이중바닥과 매수 디버전스의 제목이 들어가 있는 건 다 보세요. 네. 매수 디버전스. 카톡에 올려주시면 참 감사해요. 여기서 보면 주식초보 차트 강의가 31강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걸 보시고 링크 보내드릴게요. 매수 카톡방에. 여기서 이중바닥과 매수 디버전스 패턴 2에 해당되는 강의를 다음 달까지는 꼭 보고 오세요. 응? 보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질문을 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오픈 채팅방에다가 질문을 하면 거기에 자기가 직접 해보고 답을 써보고 또 변곡점 그리기 놀이라고 있어.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 다음에 뭐 나이가 40대건 50대건 오면 차트에서 변곡점 그리는 놀이를 시켜요. 어떻게 하는지 그걸 찾아서 보시고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세요. HTS에서. HTS를 비대면으로 계좌를 트면 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해갖고 거기에 이제 우리 여기 버핏 세븐님이 금융권에 있었으니까 방법을 자세히 알려줄 거예요. HTS가 뭘까요?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증권사에서 내가 주식 매매를 하려면 내가 주문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 HTS라고 해요. 그걸 다운받아서 공짜예요, 공짜. 비대면으로 계좌 터서 아이디 패스워드만 생성하면 그 HTS를 열 수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공짜로 차트를 다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변곡점 그리기 놀이를 꼭 하세요. 여기 훈련 오시는 분한테 하루 왼종일 시키는 게 변곡점 그리기 놀이야. 이 비대면 계좌 트는 법 같은 것도 어디 있어요. 증권회사는 아무거나 해도 돼요. 네, 증권회사는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혹시나 나중에 이런 트레이닝을 받고 싶어하는 열정이나 각오가 생길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키움증권에 트시면 돼요. 그러면 키움증권에 이제 제가 개발한 그 매수매도하는 시스템이 자동 매매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서 매수하는 것만 그걸 이제 제가 현대증권 직원들용으로 다 팔아먹었어요. 저작권을. 그러니까 지금 KB증권이 됐는데 현대증권의 직원들 교육용으로 그게 이제 매수 확률이 대형 우량주만 전환하고 증권사 직원들이 잡주를 그 권해서 예를 들어서 손해 보는 것보다 대형주를 권해서 손해 보는 게 훨씬 욕을 덜 먹거든. 응? 근데 나는 내가 개발해낸 거는 대형 우량주에 해서 승률이 거의 한 7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현대증권에서 검증하고 제 걸 사서 자기네 HTS에 뿌렸는데 직원들한테만 그걸 개방을 했어. 직원들이 이제 일반 고객들한테 종목이나 이런 거 할 때 요런 걸 참조해서 어드바이스를 하라고. 근데 그걸 이제 제가 키움증권하고도 해요. 저작권자가 저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심어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건 이제 판매용인데 그걸 보시다 보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매매복귀 같은 것도 몰라도 어때요? 이 강의를 2개를 다 보시면 좋죠. 다 보시고 그런 매매복귀나 이런 걸 그냥 편안하게 보세요. 거기 차트만 나오니까. 제 얼굴이 나오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서 제 얼굴은 제가 빼고 차트만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또 이제 제일 조용하셨던 그 2가지가 숙제예요. 네? 네, 반장님이 정리해서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아셨죠? 반장님 네, 총무님. 제가 총무됐어요? 총무로 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나한테 딱 보여주면서 아주 열심히 저기를 하시길래 카톡으로 제가 드래그해서 카톡으로 보낼게요. 이 책은 계속 가져가셔야 돼요. 이 책은 이거 하시면서 나오는 마음에 관한 얘기를 너무 누가 다섯 채 날리셨죠? 혜연님 5채, 주한님 2채인가요? 집 5채 2채 날리고 오셔가지고 열심히 훈련하신 두 분이세요. 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 진짜 99.9% 거의 100%죠. 99.9도 아니고 거의 다 오픈해서 하시니까 양쪽을 다 하시고 이 장 대표님 아드님 호철 군이 있어요. 호철 군이 이제 그거 본인이 올려야 되는데 호철이한테 올려서 셋째 주 뭐 일요일 날 보시면 HTS에 대한 사용부터 사용법에 대해서 궁금한 거 물어보면은 다 대박.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정말 훌륭한. 호철이는 아빠한테 배우고 군대 가기 전에 53%를 찍은
또 언제 날짜를 정확하게 알고. 이제 공지를 해드릴게요. 항상 셋째 주 일요일 날. 셋째 주 이게 이제 일요일. 첫째 주, 둘째 주 되니까 셋째 주 한 달에 한 번. 셋째 주 일요일 몇 시예요? 네, 2시간 뭐한 같이 뭐 2시부터 한 가격은 네다섯 그거는 시까지. 비싸지 않게 그냥 호철이 그냥 하는 정도 네. 이렇게 해서. 호철이 강의료는 챙겨줘야 되니까. 책정을 해서 올릴 테니까 그때 하시고 이제 또 오늘 토론을 쭉 했는데 토론을 쭉 했는데 여러분 이제 한 분 얘기를 안 하셨는데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아쉽지 않겠어요? 아쉽네요. 저희 아버지 주식해가지고 다 말아먹고 집 팔아먹고 그래서 저는 주식이라는 건 저희 하면 안 아버지랑 저희 돼요. 아버지랑 같으시니까 따로 만나실까요?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또 그래 주식이라는 거는 은행에서 돈 벌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건가 뭐 이렇게 은행이 아니라 증권사 주식. 증권사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걸로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가진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뭘 가질 수 있지 생각해 보니까 이거라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라도 해봐야겠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앞으로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맛을 보게 해드릴 거고 맛을 봤는데 내가 이걸 하면 이제 되겠다. 내가 좀 전에 여기 버핏 군님께서 절대 주식을 하면 안 된다. 근데 일단 팔리면 해봐야 된다. 해봐야 되는 게 맞아요. 해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거 나하고 적성이 안 맞아. 나는 심장이 두근발 세근발 뛰고 이걸 극복을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손 빨리 손대. 그래야 현재 남아있는 돈은 편안하고 행복하게 쓸 수가 있어. 괜히 원금 회복한다고 돈 받으면 성과급 받으면 거기 또 넣어갖고 또 박살나고 이럴 필요가 없이 이렇게 냉정하게 돌아서면 되는 거야. 근데 하면 될 것 같다는 마음이 생기고 공감대가 생겼어. 재미나게 하면 될 것 같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 나이가 0살이 돼서 어떻게 해요? 경험을 해나가면 돼. 편안할 때 준비를 하면 돼. 그거는 또 따로 트레이닝을 받는 그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건 또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발을 여기 살짝 찍었으니까 푹 빠져서 어떻게 해봐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결정하면 돼요. 근데 저 알았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할 일이 좀 많이 제 나름대로 공부도 해야 되고 이거 책도 읽어야 되고 영화도 이렇게 할 게 많은데도 가정에 애는 셋이고 막 근데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지금 부담입니다.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뭐든. 종일 들여다봐야 돼. 근데 그- 9시부터 3시까지? 아니 그거는 내가 이걸 트레이딩을 하겠다. 네. 전업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지만 이제 예를 들면 하루에 6시간 반이면 3시간 정도는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사이드로 하더라도. 왜? 아까 얘기했죠. 관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3시간을 계속 쭉 당연히 봐야죠. 계속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하고 당연히 봐야지. 뚜물뚜물 이렇게 그렇게 보면 안 돼. 그럼 관리가 안 돼. 직장인이 지속성이 있어야 돼. 직장인인데 퇴근하고 3시간 이상을 해도 될 수 있나요? 시간대가 맞을 수 있나요? 근데 직장 끝나면 주식시장이 끝나서 3시 반에 끝나잖아. 그때는 뭘 하냐면 미국 시장을 해요. 미국 시장 몇 그러니까 시? 직장인 같은 경우는 11시부터 해서 한국 할 수가 없잖아요. 한국장은 못하죠. 안 하는 게 거의 좋고. 새벽에 봐야 돼. 그러면 미국 쪽으로 직장인은 미국 쪽으로 좀 많이. 미국 쪽이 남았지. 제가 1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는데 틀린 스타일 있으면 그러면은 그 시간 미국 주식을 공부하려면 몇 시간을 시에 좀 새벽 4시부터 좀 6시. 빼야 되겠나요? 그렇죠. 4시부터 그러니까 6시. 미국 주식 하는 그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러니까 8주 정도에서 9주 정도를 하는데 그거 아까 강의 올리신 거 봤는데 저는 8시부터 와서 이론하고 이제 장 시작해갖고 한 2시까지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그거 좀 검토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검토 많이 해보세요. 할 건지만. 그러니까 한국장에서 열심히 한국이 직장 다니면 나는 미국 주식을 하라 그래. 아까 얘기했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전수해주는 30년 동안의 경험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유튜브에 그 강의가 계속 뭐 몇만 회씩 그 이론 강의가 보는 거 보면 아시니까. 근데 그 강의를 내 매매 기법이 나도 돈이 잘 버는 시장에서 그걸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해봤더니 미국 시장이 훨씬 좋아. 여기 와서 배웠던 분도 한국 시장에서 하신 분보다 미국 시장에 하신 분이 수익률이 훨씬 좋아. 50대 아주머니들도.
그러니까 나는 젊은 사람이라면 오히려 미국 시장이 지금 건국 이래 최고가잖아요. 그걸 하도록 권하고 싶어요. 차라리 똑같은 무기가 한국 시장에서는 잘 안 들어, 이게 잘 안 들어가. 근데 미국 시장에서는 수확률이 좋아, 수익률이. 그러면 당연히 똑같은 무기 갖고 수익률이 좋은 데 들어가서 하면 되잖아요. 그게 나는 더 현명하다고 봐. 미국 시간 들다보면 몇 시부터 해야 돼요? 이제 썸머타임, 지금 썸머타임이 끝나서 11시 반부터 6시까지인데 11시 반부터 2시 정도까지는 보셔야 되고, 아니면 4시부터 일어나서 후반장. 어느 나라 주식이든 오전장이 오전 3시간이 70%가 움직여요. 사람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활동성이 강하듯이 시장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11시 반부터 한 2시 정도까지는 보고 나머지는 스탑을 걸어놓고, 그 정도는 그 다음에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4시부터 나는 후반장에 보겠다. 전선생님은 후반장에 봐요. 4시부터 6시까지 본다. 그리고 뭐 아침 운동하고 출근한다. 4시부터 6시가 좋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똑같이 배워서 내가 시간대를 어떻게 쓰느냐. 물론 제일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게 제일 낫긴 하지만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해보니까 그렇게 방법을 찾아 나가는 거지.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었어요. 아, 뭐 이제 풀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 그 다음에 뭐 재미, 정보, 원칙 뭐 이런 다양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나라고 못할 이유는 없다. 절대 없어요. 안 할 이유도 없어. 왜? 자본주의 시장에서 주식을 빼놓고 모든 분들이 그래요. 대부분의 분들이 월급만 갖고는 한계가 있다. 우리 애도 저는 취직하지 말라 그래요. 이거 배워서 네가 2, 3년만 하면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기회를, 시장이 나하고 눈대가 맞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 기회가 오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고 훨씬 더 편안하게 자유롭게 9시부터 3시 반까지만 저기 한다든지, 노트북 갖고 다니면서 여행 다니면서 내 조카는 매매해요. 한국 시간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려면 몇 년은 어떻게 해요? 투자해야죠. 지금 뭐 아이가 많아서 그런 사연 안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시장은 그런 걸 안 봐주지. 내가 누구나 여기서 돈을 빨리 많이 안 벌어야 될 애들이 누가 있어? 버핏투자영재학교 애들은 하루에 5,000원만 벌면 된대. 얼마나 소박해? 그렇게 조그맣게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왜? 투자단이 영살이니까. 근데 나는 가족도 많아서 나이가 있어서 총각이라서 아니면 유부남이라서 유부녀라서 내가 빨리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게 되나? 그런 열정이나 욕구를 안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다고 시장이 그걸 다 받아줘? 내가 준비한 만큼만 해먹을 수 있는 거야. 누가 그랬잖아. 그 1만 시간의 법칙? 그 저자가 누구예요? 기억이 안 나. 우리 애새끼도 좀 익혀야겠다. 자기 시간이, 자기 경험과 자기 시간이 어느 정도는 투자가 돼야 뭘 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지.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TV에서 주는 정보, 뭐 오픈 채팅방에서 주는 정보, 100만 원, 200만 원 내고 종목 받아갖고 어떻게 팔자를 바꿔? 말도 안 되는 짓이. 그러니까 그렇게 바꿔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버핏 투자 실전 독서 클럽 목표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꼬시는 거지. 근데 하는 건 누구의 몫이야? 네, 뭐.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제가 항상 강연회나 TV 강연이나 뭐 어디 증권사 나가서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한국은행 가서도 이렇게 강의할 때도 맨 끝에는 뭐예요? 이제 여러분이 할 차례지. 그걸 누구한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 이거예요. 경험을 하는 것뿐. 아까 뭐요? 주화인마를 개발하면 딱 좋지만 그게 없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해 나가셔야 돼요. 이제 투자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바뀌어 가시고 있어요? 네. 질문해도 돼요? 당연하죠. 그 이제 주식 투자 이런 거 할 때 아까 네. 심장이 뛰면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경험을 많이 봤으니까 100% 이제 자기 신념이거든요. 그게 이제 뭐 주변에 아무리 좀 그 팔랑귀들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사람들은 100% 망하죠. 그러니까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이 거의 버티는데 그 강인함을 어떻게 한번 이렇게
힘든 경험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근데 그 강인함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 훈련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경험을 계속 자꾸 그렇죠. 생각하고 이겨내고 자빠져도 무릎 툭툭 털고 일어나야 되고 어느 정도 긍정적인 사고방식도 있어야 되고 맨 처음에 내가 이거 배울 때 89년도에는 올림픽 끝나고 89년도에는 책밖에 없었어요. 그 책으로 배우고 떠뜬거리면서 매매하고 깨지고 벌고 깨지고 벌고 하면 여러분들 껌껌한 터널을 딱 들어가면 이 터널 끝이 궁금하잖아요. 어떤 분야에 들어가면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그죠? 근데 그 당시 상황은 어땠냐면 안개 낀 터널을 가는 거야 나도. 맨날 미국에서 책 수입해서 뭐 번역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한국에 인터넷이 없으니까 그런 책도 없고 그러니까 그 책도 수입해서 보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깨지면 어떻게 될까? 아 내가 이거에 성공할 수 있을까? 벌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또 그렇게 계속해. 또 하다가 또 깨져. 또 벌고 깨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좌절해. 업앤다운이 심해지지. 그럼 어디 들어가? 성당 다니는데 절에 들어가. 그래서 다른 놈들은 전부 다 뭐래요? 고시 공부하고 CPA 공부하고 막 행시 공부하고 이러는데 나는 돈 닦고 있어. 산에 막 올라가서 어떻게 왜 스탑을 안 났을까? 손절을 놔야 돼. 분산 투자를 해야 돼. 그런 걸 자꾸 이제 다지고 나와서 또 하는 거야. 들이대는 거야. 계속. 여기 그 예민님이 뭐였어요? DID 하는 강의 네. 유튜브에서 1월 2일 날 DID 들이대. 될 때까지 들이대는 거야. 문과 애들은 될 때까지 들이대는 게 99번까지 시도하고 저기 포기한 놈이나 2번까지 하고 포기한 놈이나 똑같아. 그때 아니 같이 그 응? 저희 청소년 그거 얘기하시는 네.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기대. 100번까지 해야 성공한다 그러면 될 때까지 들이대야 돼. 99번 하고 포기한 사람이나 2번 하고 포기한 사람 똑같고 수학에서는 뭐라 그래? 이과에서는 크리티컬 매스라 그래. 물이 100도가 돼야 끓잖아. 98도 되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들이대 봐야 된다. 들이대면서 본인이 경험이 생기고 공감대가 생기고 할 만한지 안 할 만한지 본인이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래도 장 대표님은 30년에 걸쳐서 경험치를 이제 네. 그랬잖아요. 네. 우리 설마 30년 걸리나? 아이 그 정도까지 왜냐하면 그때는 아니 그래도 한 재수없으면 150살까지 산다는데 앞으로 한 100년은 더 사실 거 아니에요. 네. 30년 뭐 어때 한번 해보지. 내가 말랑말랑해지. 뇌가 말랑말랑해진다고? 네.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잖아요. 그때 지금처럼 유튜브가 있고 뭐 누가 있고 그러면 그 시간이 단축이 되겠지. 근데 지금 제가 있으니까 네. 우리 애도 그래서 6개월 만에 5개월 만에 그렇게 만들잖아요. 어피투자 영재학교 애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는 그렇게 의지하면서 내 말을 믿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이분도 20년이나 금융기관 자기 말이면 다 홀린다 그랬잖아. 내가 여러분들 맘만 먹고 홀리면 다 홀릴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억지로 딸려오지 말고 그만큼 경험을 하면서 공감을 하고 딸려오면 자기 스스로 길이 보인다 이거지. 두드리지 않는데 누가 문을 열어줄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질문. 보핏 여기 투자 독서 모임에서는 그 주식이 미국 아니라 한국 위주로 뭐 한국도 하고 미국도 알려줄 거예요. 미국 주식도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다음번부터는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재생 목록에 있는 강의들이 미국 주식도 있고 한국 주식도 있으니까 여러 사례를 볼 수가 있어요. 저희는 주로 모의 투자 위주로. 처음엔 항상 모의 투자로 해야 돼요. 그러면 기간은 보통 모의 투자는 어느 정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아니요, 모의 투자를 매일 하면 3, 4개월만 하면 돼요. 그럴 각오가 돼 있으신 분은 3, 4개월만 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직장 장영환 생활을 주식. 계속 여기에 재생 목록. 몇 년 이상 할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직장인이 알려주신 대로 나 어느 정도 그 트레이닝을 해가면서 그렇죠, 모의 투자도 트레이닝을 하면서 트레이닝을 해가면서 근데 해야 돼요. 실제 그 수익을 만약에 나중에 6개월 이상 됐을 때 만약 낸다 내 직장인이다 그러면은 그냥 큰 돈 벌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이렇게 알아서 잘라주는 거 걸어놓고 그렇죠. 해도 되나요? 그걸 해봐야 그 트레일링 스탑이라고 하는데 그런 스탑 기능을 걸어놓고 할 수 있는
경험이 생겨야 그런 것도 하는 거지. 처음부터 그걸 목표로 하는 건 별로 안 좋다. 처음부터 끝까지 해봐야 이 부분에서는 내가 시간을 낼 수 있고 첫 부분에서는 시간을 못 내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내가 내 스스로 내 스케줄 조절도 하고 시간 조절도 하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거 4기를 듣고 그 토요일반 강의를 제가 한번 봤어요, 유튜브 채널에서. 네. 그래서 직장인 같은 경우는 이걸로 마인드셋이랑 기본적인 개념을 배우고 이제 다음은 그걸로 들어가는 건가요? 만약에 아니요, 그거는 이제 여기서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나는 평일날에 시간이 있다. 그럼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와서 열심히 같이, 왜냐면 살아있는 시장에서 훈련을 같이 해야 되잖아. 이론이 앞에 한 달일 뿐이고 8주 그거 그 토요일날 하는 것도 이론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같이 살아있는 시장에서 계속 매수매도를 해가면서 내가 잘된 점, 잘못됐던 점 그런 거를 매일매일 고쳐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는 경험이 잘할 리가 있어요? 중구난방이겠죠. 하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헷갈릴 수 있는 게 그 미국 주식 8주를 하면 실전을 하잖아요. 실전도 하죠. 8주에서 그 과정은 또 다른 그러니까 거니까 미국 주식, 그러니까 토요일날 하는 거는 이론만 하는 거고 미국 주식 그 8주 과정을 하는 거는 이제 살아있는 시장에서 11시 반부터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강의 따로 있나? 네. 제가 본 건 그거 아니구나. 토요일날 하는 거는 못 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시장에서 하는 거고. 수업하시는 거 좀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없어요? 뭐뭐뭐 수업. 뭐요? 지금 버핏은 그냥 하시는 거고 커리큘럼이 좀 궁금해요. 커리큘럼 두 가지가 이제 8주 과정이 국내 미국게 있어요. 차 뭐가 차를 저 뒤로 좀 빼주셔야 돼요. 뭐그 3816 3816 차예요? 아니 저기 버스 정류장에 아, 지나갔어요. 요 위에다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여기 자리 많거든요. 여기 무서워가지고 못 올라가서. 아니, 대표님이 다 해주세요. 차만 올려놓으시면. 네. 원래 아르바이트로 20대 때 주차하셔가지고 아주 잘하세요. 그러니까. 빨리 올려만 놓으시면 여기로 그냥 올려놓으시면 대표님. 네. 그래서 주차장에 가야 되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들은 마무리하고 나머지 이제 그 설명이나 질문들에 대해서 하고 녹음한 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이거 과정이 있고 시간이 없는 분들에 한해 가지고.